안녕하세요. 오디오평론가 오승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리샵이 놓치고 있는 거 과감하게 한번 파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악 시간이에요. 프로악을 소리샵이 놓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물론 프로악은 소리샵의 대표 브랜드이고요. 사실 소리샵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옆에서 봐왔다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전에도 꽤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좀 봤어요, 많이 온라인 통해서. 하여튼 그 스토리들을 쭉 보다 보니까 좀 어중간한 그런 그냥 국내 소개 정도만 했던 상황에서 소리샵이 프로악을 굉장히 거의 제자리에 올려놨죠. 이런 스피커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꼭 사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아주 잘 부각시킨 회사가 소리샵이었습니다. 그럼 소리샵한테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프로악 얘기를 잠깐 많이 들어보셨지만 자그마치 70년대 회사예요. 70년대 말에 생겼고 이제 40주년을 지났죠. 벌써 40년이 넘은 회사인데 스튜어트 타일러라는 분이 만들었고, 우리가 알 때쯤 되면 이제 90년대쯤 되면은 영국 스피커들을 하고 좀 약간 차별화된 영국 스피커들은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계기가 된 게 사실은 리스판 시리즈라고 봐야 되죠.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프로악에는. 그래서 프로악이 사실은 영국 스피커이면서 미국 평론가들을 감동시킨 게 뭐냐면 90년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한 초반까지 미국 스피커라는 게 다 컸단 말이에요. 장대 같은 틸, 헤일즈 이런 스피커들, 던랍 이런 호주제지만 이런 스피커들이 미국에서 유행하고, 미국 스피커들은 여러 가지 시청 환경이나 주거 환경상 높잖아요. 높고 넓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스피커들이었어요. 맥킨토시도 그렇죠. 쫙 유닛 20-30개 붙여가지고, 그리고 유닛을 여러 개 두고 인피니티 이렇게 그러던 스피커들이 주류였던 시절에 영국 스피커, 마치 그게 저는 그래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파브막사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영국 스피커들이 이게 미국엔 없는 소리다, 근데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다라고 평론가들이 감탄을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9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걸 주도했던 게 KF107, KF는 107만 있는 거 105, 103, 102 다 있지만 KF와 프로악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다른 브랜드 얘기지만 미국에는 없는 소리로서 KF70, 107E 같은 슬러시 E 같은 스피커를 보고 이거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감동을 시키는 스피커다, 이런 아주 그냥 극찬을 했고, 또 하나 프로악이 그게 이제 리스판스 4라는 오늘 얘기할 4웨이 가상 동축형 영국 스피커 중에 타노이처럼 이렇게 등치가 큰, 전체 용적이 큰 스피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이가 큰 스피커는 처음이었죠. 그 당시에 이런 스피커를 미국에 상륙을 하니까 미국 평론가들이 그때만 지금도 그렇지만 절대적이었던 게 스테레오파일의 추천 등급인데 A 클래스의 이 스피커를 바로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평론가들이 어느 가격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스피커다, 가격을 막론하고 제일 좋은 스피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프로악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 한 방에. 그래서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스피커가 된 게 프로악 리스판스 4였고, 그거 사실 예비했던 게 리스판스 2입니다. 2가 바로 옆에 따라와가지고 그거에 상급기를 만든 게 리스판스 4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심은 리스판스 4도 4지만 2에 많이 쏠렸어요. 그 백스트링처럼 투명한 코온으로 쓰고 시어스 트위터를 쓴, 하여튼 그런 굉장히 영국 스피커에 없는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내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소리를 내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다는, 그래서 미국 스피커에는 없는 사운드였다는 거죠. 그게 프로악의 전체 역사는 40년인데 30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 이제 리스판스가 떴으니까 포트폴리오 해야죠. 그래서 타블렛 시리즈 만들고, 저 아래 그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 만들고, 그렇게 세 개 라인업이 쭉 고르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타블렛 시리즈는 리스판스랑 거의 사실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금 싸지만 리스판 시리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2 같은 리스판스 2 같은 아주 대표적인 북쉘프를 작은 사이즈와 조금 더 작은 공간, 그다음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생겼고, 뭐 스튜디오용으로 만들긴 했지만 스튜디오 시리즈들은 또 그거와 좀 다르게 음색이 좀 달랐어요. 스튜디오 시리즈는 그 프로하고 원래 그 다이나믹한 사운드에서 그 감칠맛 있는 감성 부분을 조금 스튜디오적으로 모니터적으로 바꾼 게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였고, 이렇게 세 개 라인이 고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북쉘프, 그다음에 톨보이는 톨보이 이런 식으로.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D 시리즈 이게 전부 변경이 됐어요. 유닛을 다 바꿨어요. 투명한 거 없어지고 리스판스 4는 D100이라는 또 엄청난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가 되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온 K10으로까지 이제 3대로 이어지는데, 이 시리즈가 생기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때부터 한 10년을 지나면서 프로악 시리즈들이 이제 좀 제품에 굿이 되게 많아지면서 리스판 시리즈의 어떤 그 임팩트, 90년대 그 미국 스피커계를 강타했던 이런 임팩트가 조금씩 희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프로악도 그거를 열심히 뭐 새로운 제품 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르게 잘 팔리는, 물론 그렇다고 뭐 물건이 안 팔린 건 아니에요. 프로악의 명성은 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미 저만큼 로켓을 쏘아놨기 때문에 우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행에는 문제 없이 쭉 가고 있었는데, 프로악의 원래 팬들이 보기에는 좀 새로운 걸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10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뭐 이제 D 시리즈의 여러 제품들이 주류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로운 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원래 고도로 그냥 날아가고 원래 고도로 유지하는 프로악, 이렇게 가던 게 프로악의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이 돼서 드디어 이제 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소리샵이 뭘 놓쳤냐, 뭘 잘하고 있는데 뭘 놓쳤냐, 주력이고, 이게 프로악의 새 변화를 작년부터라고 해서 좀 뭐 시간이 얼마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프로악의 새로운 경지가 이제 드디어 제가 보기에는 10년의 그 아주 그냥 원래대로의 그 반복을 하고 있던 그런 시리즈들로 그냥 쭉 유지를 하고 있던 10년을 깨고 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간 새로운 제품이 나온 게 작년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원래 소리샵이었다면 그거를 흔한 말로 대서특필하고 엄청나게 밀었어야 돼요. 민단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안 민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한 1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제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몰고 갔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K 시리즈예요. 지금 프로악을 보면 앞에 말한 타블렛,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이런 거 모델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명목상 있는 거예요. 뭐 개발이 돼서 채워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의 7모델인가? 시그너처까지 하면 8인가 7인 모델인가 있고, K 시리즈도 9모델인가 있어요. 이 두 시리즈에 거의 무게를 실은 거죠. 물론 그게 맞아요. 이게 프로악의 사실 주류는 위에 있었고, 원래 있던 리스판스, 그러니까 플래그십 라인이었던 리스판스 위에 하이퍼 플래그십을 만든 거죠. 지금은 최상급기가 이제 K 시리즈가 됐습니다. 그 K 시리즈가 되는 그 전조가 뭐였냐면, 그 프로악도 변화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리스판 시리즈에서 트위터를 살짝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리본 트위터를 단 R 버전들이죠. D2, 제일 잘 팔린 D2 시리즈 전부 R로 교체하고, 최근엔 다른 것들도 전부 R을 다 붙여, 하여튼 리본 트위터로 전부 전 모델을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리본 트위터를 교체한 김에 우리 그럼 더 최상급기를 만들어 보자, 혹은 최상급기를 만드는 거에 전조로 우리 리본 트위터로 바꿔보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미드 베이스까지 전부 케블라로 바꾼, 트위터는 리본, 그 다음에 아래 미드레인지하는 전부 케블라로 바꾼 게 바로 K 시리즈입니다. 이제 프로악의 새로운 그 플래그십 라인업이 생긴 거죠. 거길 대표하는 게 K1하고 K10. K1은 제일 밑에 엔트리고, K10은 제일 위, 이제 프로악 전체 플래그십인 거죠. 그 아까 말한 리스판스 4의 계승이고, 세 번째, 3대째 계승한 플래그십 라인업이고, 그래서 K1하고 K10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사실 맨 아래 모델하고 맨 위의 모델이지만 이 두 사이가 그렇게 간격이 크지 않을 정도로 중간에 모델이 3, K3, 6,
6, 8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만들고 나서 K1을 만들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게 좀 특이하죠. 제가 뭐 나중에 전에 저희 한번 영상 K1 소개할 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368을 만들고 보니 우리 리스판스 2 같은 거를 하나 또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 그런 걸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K10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플래그십은 원래 제일 나중에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뭐 이 라인업이 얼마나 기존의 리스판 시리즈하고 많이 차이 나냐면 당장 D2R과 K1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 두 개를 물어보시는데 가격 차이는 거의 3배가 나기 때문에 3배, 2배, 2배 이상 하여튼 이게 왜 다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위터도 심지어 똑같아요. 리본 트위터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케블라가 들어가부터 변화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야 이제 이 소리샵이 왜 이거를 K1을 K 시리즈를 더 많이 부각 안 시키냐는 제 얘기가 이제 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케블라는 뭐 아시죠? BMW 같은 회사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소위 방탄조끼 만드는 굉장히 견고한 재질, 짜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폴리머를 액상 폴리머를 주입해서 강화시킨 이런 유닛을 미드레인지와 이제 우퍼까지 쓰고 있고, K1은 6.5인치, 그다음에 6.5인치 미드 베이스 한 개, 그리고 리스판스 4의 후계기인 K10은 자그마치 4의 가상동축이에요. 그래서 우퍼 8인치 우퍼 2개, 미드레인지 3인치짜리 2개, 그 다음에 트위터가 이제 리본 트위터 가운데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바디는 프락 전체가 그렇긴 한데 그 보트 만드는, 배 만드는 물 방수 재질, 물에 견고하고 물이 들어와도 이렇게 휨 특성이 굉장히 적은 굉장히 견고한 나무를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 마감은 다 우드 베니어, 무늬목이 아니라 얇은 나무를 직접 붙입니다. 리얼 우드로 붙여서 만들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나무 결이 다 살아있고. 그리고 K 시리즈부터 바뀐 게 뭐냐면 미드레인지에 상당히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물론 이 케블라를 쓴 8인치 우퍼도 콘센트릭 방식이라고 해서 동심원 방향으로 전 방향이 힘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특수하게 컴퓨터로 측정해 가면서 제작한 이런 것도 있지만, 미드레인지를 소위 알루미늄 합금을 절삭 가공해 가지고 네스팅을 시켰어요. 보통은 트위터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하이엔드 기조가 미드레인지에 그걸 해서 웨이브 가이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팔꽃처럼 들어가게 만들면 미드레인지의 어떤 굉장한 품질이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엔 트위터를 잘 들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꽂히게 하자, 이게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주류였다면 요새는 트위터는 아예 막 30kHz 이상 넘어가게 엄청나게 만들고 리본 쓰고 새로운 특수 재질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인 미드레인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K 시리즈가 그래요. 그래서 알루미늄 알로이 안에다가 3인짜리 미드레인지를 넣은 게 K10이고, 그건 D2엔 K1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게 미드레인지에서 어떤 생동감을 주게 만든 게 기존의 리스판스 4나 D100하고 좀 다른 설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스판스 4 얘기를 또 하자면 상하가 가장 대칭이긴 한데, 가장 동축형으로 대칭이긴 한데 아래쪽이 이만큼, 위는 우퍼가 바로 천정 쪽에 달려 있는데 아래쪽은 우퍼 아래 공간이 한 20cm인가 있어요. 이 이유가 위의 우퍼하고 아래의 우퍼의 울림의 용적이 다릅니다. 아래쪽에서 많이 울리게 만들고, 그리고 기존 시리즈는 전부 다 아래쪽이 아니라 뒤로 방사하게 그렇게 리플렉션 포트를 뒀었는데 K 시리즈는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로 만들고 기둥을 하나 세워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져나오게 만들었죠. 이런 설계로 돼서 뭐라고 그럴까, 공기가 나오는 그런 소리 자체나, 공기가 사실 잘 빠져나오면 아래쪽에 저음이 전체 소리 자체가 매끄러워집니다. 그건 아마 대략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혁신을 이루고 K1은 K1대로 스탠드 거치형이라긴 하지만 전용 스탠드를 만든 또 최초의 프로하게 됐어요. 엄청난 전용 스탠드를 붙여놨고 방사 방식은 아래쪽으로 똑같이 그렇게 K10처럼 만들어놨고,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입이 돼서 K1 대역도 만만치 않아요. K10은 20Hz부터 30kHz까지 재생을 하는데 K1도 28Hz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도 가장 크고 프로학에서 가장 큰 북쉘프가 바로 K1입니다. 하여튼 이 둘은 크게 차이는 꽤 크지만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 이전에 프로학에는 없던 소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특성을 리뷰 외에는, 뭐 리뷰로 쓴 걸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알긴 하지만 리뷰 외에는 이게 이만큼 다르다 이런 거를 좀 시연도 하고 그렇게 공간이 좋은 데 있으면 소리샵도 뭐 그냥 행사도 좀 하고, 뭐 물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사적 모임 이제 좀 제한이 풀리고 그랬으니까 많이 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난 스피커들이에요. 제가 들어보면 이거는 프로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2020년대쯤에 만들어진 스피커 중에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잘 만든 스피커들입니다. 영국 스피커의 전통을 살리기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국 스피커들은 없는 소리 이런 거. 영국 스피커의 전통을 살렸다고 미국 사람들한테 꼭 어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프로악 이 시리즈들은 그게 좀 유난스러웠고요. 자, 그래서 그럼 프로악 이 시리즈들을 뭘로 듣냐? 예전에는 프로악 저도 프로악을 왜 썼었냐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2번 이상 샀던 스피커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ATC 20이라는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거를 2번인가 버전별로 해서 3번인가 샀었는데 그걸 팔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팔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다른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유일하게 채워줬던 게 프로악이에요. 프로악 소리가 ATC 같은 이런 묵직한 건 없지만 그거에 한 7, 80% 접근하는 굉장한 중량감을 주는 또 특이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ATC에는 없는 트인 중고역이 있고, 이래서 제가 프로악을 썼던 건데 이런 소리를 살려주면서 저역을 또 되게 잘 내야 되는 게 프로악을 드라이브한 앰프의 조건이에요. 90년대에는 오디오 리서치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프로악 자체가 프로모션을 오디오 리서치를 하고, 아마 미국 오디오 리서치 딜러가 프로악을 같이 취급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잘 맞아요. 프로악 소리는 일단 꽉 채워주면서 베이스의 양감과 이 다이나믹을 살려주면서 고역에서 그 아주 풋풋한 감성을 살려줘야지 제대로 된 앰프거든요. 그걸 오디오 리서치는 아주 잘해줬죠. 90년대 그런 앰프, 그런 소리를 내주는 앰프가 몇 없었는데 이렇게 아주 마크레빗을 견고하고 이렇게 아주 가늘고 섬세하게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꽉 채워주고 어떤 풋풋함, 그런 질감을 내주는 앰프로서는 오디오 리서치가 최고였고, 최근에 오디오 리서치도 약간 중간에 좀 제가 종종 이제 헤맸다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정체가 있다가 한 5년 전부터 오디오 리서치 앰프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쓴 방법도 고전적인 원래 프로악 팬들이 쓸 수 있는 앰프 중에 하나가 또 오디오 리서치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좋은 앰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프로악을 시청할 때는 역시 같은 소리샵에 있는 벨칸토 앰프를 써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벨칸토가 프로악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어떤 밀도감을 채워주는 능력이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질감 같은 거, 벨칸토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할 얘기가 또 있지만, 벨칸토가 이렇게 디지털 앰프, 디지털 증폭 앰프 이렇게 눈 가리고서 시청하면은 이게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증공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가 벨칸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악에 굉장히 잘 맞는 앰프 중에 하나가 벨칸토가 있고요. 그리고 증공관 앰프들, 뭐 프리마 루나도 있고, 이런 앰프들이 프로악을 제대로 울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하면 프로악이 K1하고 K10은 서로 그 대역 차이와 어떤 스케일 차이가 있지만 성향은 굉장히 당연히 똑같죠. 소리가 예전하고 다르게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의도한 대로 미드레인지 생동감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게 막 꽂혀오고 굉장히 막 여기 내가 선을 3개를 걷는데 내가 줄을 또 10개나 30개를 그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3개에다 살짝 이렇게 약간 털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풋풋하게 만드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질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감으로 촉감이 좋게 만드는 소리, 이거는 프로악의 사실 전통이에요. 그래서 미드레인지 생동감의 그 원래 프로악의 그 촉촉한 고음, 중고음, 이 신형 K 시리즈 제작자들도 우리의 새 스피커들은 중고역 쪽에 이제 좀 더 품질이 더 좋아졌다, 그쪽에 새로운 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케블라를 쓴 베이스가 왜 다르지 않겠어요?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원래 품질을 더 강화시켰고 더 품질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중고역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맨 위부터 아래 대역이 굉장히 매끄럽게, 그 심지어 리스판스 4를 이은 K10도 전체가 그냥 하나처럼 소리가 나오는 특성을 가진 게 프로악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기에 고역이 좋고 저역이 어떻고 구분이 되지 않은 그냥 일체감 있게 소리가 그냥 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스피커가 그게 프로악의 신형 K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왜 소리샵이 프로악 K 시리즈를, 이렇게 좋은 K 시리즈를 좀 더 열심히 막
더 많이 알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 방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K 시리즈 이미 뭐 사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주 잘 쓰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고전적인 예전 90년대부터 프로학을 들어오신 분들은 중간에 단절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때만 듣고 이제 프로학은 예전에만 듣고 이제 지금은 신경 안 듣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예전 모델은 들어본 적도 없고 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들, 지금의 제일 좋은 스피커들을 찾고 있다 하는 분들. 이 두 그룹이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 소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K 시리즈입니다. 작은 방엔 K1, 그 다음에 공간이 좀 되시면 K10 꼭 들어보시고 집에다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프로학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